자, 오늘 방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냥 이름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지선다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홍준표 4, 오세훈 3,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1.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주목한 인물이 누구냐 이게 이제 다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1위는 역시 이재명 대표인 거고요. 차기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입니다. 요약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6, 그리고 무당층은 19%인 걸로 조사가 됐고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도 물었습니다. 여당 후보 당선 38, 정권 교체 필요하다. 야당 후보 당선 51. 예.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찬성 59, 반대 35고요. 중도층은 62%가 정권 교체 그리고 70%가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차기 대권 후보자 먼저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4%예요. 여당 내 몇 프로가 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어디서 발목이 잡히냐면요. 네네. 탄핵에 찬성하는 것 때문에.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고 어떻게든 막겠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35% 계속 나오는 열성 국힘 지지자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건 그 외에 네. 이게 이런 분류가 우습지만 중도에서 보수 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분들의 4%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목 잡힌다. 네. 여기서 발목 잡혀서 계속 제기 못하고 있는 게 유승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 합쳐서 비등비등했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24%니까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지 못하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언급된 부분이라고 좀 봐요. 저 위에 거는 잘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중도. 중도에서 어떻게 보느냐. 근데 거기 정권 교체 비율도 올랐고. 높고 그리고 탄핵도 올랐어요. 높잖아요. 70%. 그 대선은 사실은 딱 그거예요. 2012년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어요. 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어요. 22년 선거엔 다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고층 소위 스윙 보터. 네. 스윙 보터의 마음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1, 2% 차이로 대선은 이기고 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도층이라고 본인들을 밝힌 사람들 보면 이게 확고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게 야, 선거 때 되면 중도층이 어딨어. 다 1번 찍거나 2번 찍는 거지. 그러니까 중도라는 개념은 허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선거가 다가올수록 표심은 결정되지.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른바 중도층은 이른바 스윙 보터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선거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이번엔 누굴 거야.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민주당, 때려 죽여도 국민의힘은 어차피 있어요. 그 포션은 뭐 좀처럼 안 변해. 맞습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으면서 정작 그 가운데의 표심에 의해서 당락은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언급된 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그냥 절대 수치로 보면 김문수 장관 10%, 한동훈 전 대표 4%라고 봅니다만 이게 국힘 지지층으로 떼어내서 보면 이 표차는 더 확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원을 대상으로 하면 더 벌어질 거예요. 역대 이 당내 경선 결과를 보면 당원 투표 결과가 국힘 지지층보다 더 쏠림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변이 없는 한 김문수 장관이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거는 그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라고 좀 봅니다. 네. 최근에 김문수 장관 73세 논란이 있으니까 턱걸이 영상이 막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막 동네에서 턱걸이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막 이런 건데. 턱걸이는 잘하시던데. 이게 날씬하니까. 날씬하니까. 네, 군살이 예. 없으니까. 예. 몸에. 근데 보면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가 17, 그다음에 그 한동훈 1, 그다음에 홍준표가 12, 오세훈 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20%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 유보는 41%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도 보수 후보들이 힘을 못 쓴다. 그 중에서 한동훈 대표는 1%니까 이거는 1 나오면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보통의 경우 이런 선거에서 네. 그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보통의 상식이죠. 네. 이 상식을 자꾸 넘어서 제가 여론조사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 왜 저분들은 자기 머릿속 생각을 얹지? 있는 그대로 수치만 따라가야지. 네네. 예, 이런 거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신 중도에 대해서 중도가 없다. 저 말은 저는 중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 결과를 보면 우리 집안에 중도가 택한 사람이 대부분 돼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가 싫어서 저거 사실로 보인다. 네. 그래서 그 중도 중에 중도가 분화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중도가 한 명 많았는데 윤석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 차이가 0.73%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 무의미한 차이로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경쟁력이 없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사람은 중도 지향하면 그 당은 망한다. 왜냐하면 중도는 예를 들면 국힘이 아주 잘해요. 네. 그 대선 때 2012년 대선이 대표적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도 할 거야.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맞아 떨어져요. 뭐와 맞아 떨어져?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켜 세웠어. 성장. 네. 근데 그 딸이 분배를 하겠다네? 네. 강력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도가 이쪽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네. 반해서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다가 뭔데? 중도가 보기에.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국민이 먼저다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이제 아웃이지. 어. 그거 아웃 때는 그거는 안 안 되는 좋은 거예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 당이 네. 지금 이 혼란된 시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는데 2012년에 박근혜 전략을 이재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더 오는 거예요. 더 올라가고 예. 있는 거고. 국힘 보세요. 권영세부터 권성동부터 구구적 폭력 난동까지 선을 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정당 이미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당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당의 경선은 당원들이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이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장관을 후보로 내세워서 아니, 홍준표랑 우리는 뛰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의 둘이 경선을 경우. 해서 둘이 경선에서 누가 될까? 네. 결국에는 김문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 이렇게 그런데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보기에는 예. 한동훈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오세훈이 강력한 거예요. 오세훈이 네. 왜? 오세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극우 폭동도 잠깐 옹호하나 탄핵도 반대하는지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모르겠어. 명태균 때문에 오세훈 하면 배신 배반형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연상작용으로. 예,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오세훈이 가장 강력한 후보다. 명태균 이전엔. 네네. 근데 지금 명태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본인은 저러고 있지만 네.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본인과 주변만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찔찔 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확실하게 중도는 중도는 있다. 있어요. 예, 아, 캐스팅 있죠. 보터 역할을 네. 한다. 왜냐하면 저는 2022년 총선. 지방선거 때 보면 그때 민주당이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강서구에 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총선 때는 전부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부 민주당이 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또 다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래서 진교훈 후보를 당선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분명히 캐스팅 보터들이 있다. 있죠. 집안에도 있다니까. 집안에도 네. 딱 그 윤석열, 김건희 지지 딱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뭐 누가 봐도 딱 있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후보가 어떤지, 예. 그리고 정책이 뭔지, 예. 그리고 어떤 전략을 구가하는지 예. 요 3종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럼요.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당은 사실 지난주에 상당히 벌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붙었어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6%. 정당은 늘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당 지지도는 의미가- 선거 네. 결과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없다. 예. 예. 그건 그냥 관성적으로 나는 네. 무슨 당, 나는 죽어도 1번, 나는 뭐 끝까지 2번 하는 분들이 상당 포션이 있기 네. 때문에 그냥 그게 반영되는 거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는.